후루루다 바빴지. 자, 오늘부터가 아니고 이제 명리학의 기초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아직까지 명리학의 기초가 아니었어. 그럼 뭐해? 오늘부터 이제 기초를 시작할 거예요. 맛보기에서 그동안에는 맛보기야. 헐. 근데 선생님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기초를 할 거라고. 그러면 저번 주에 배웠던 그런 제극인 뭐 진화 이런 게 좀 쉬울까요? 이제 쉽게 이제 기초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인원용사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원용사. 인원용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명령이 내렸다는, 하늘에서 명령이 내렸다는 뜻으로 이거를 이제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그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영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인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원용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인원에는 1000명이 들어있다 이런 뜻. 이것이 이제 명리학의 시작이에요. 인원용사라는 말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용신이라는 뜻이에요. 용신이란 말을 인원용사 또는 원령용사지신, 이걸 이제 기본으로 이런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에서. 그러니까 인원용사, 뭐 원령용사지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용신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냥 영이라고 하도 해요. 그냥 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인원용사, 인원에는 1000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인원용사라는 말이나 용신이란 말이나 원령용사지신이란 말이나 이제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고 용신이란 말이나 이제 영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세월이 이제 흘렀죠. 수많은 세월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 인원용사라고 하는, 즉 말해서 용신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1000명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따르는 것을 이제 그 선하다 이래요. 선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명령을 따르는 것을, 즉 말해서 용신을 따르는 것을 선하다 혹은 희하다. 그 명리학에서는 이제 요 적합할 선을 써요. 적합할 선자. 비가 오면은 이제 우산을 쓰는 것이 적합한 거죠. 그 환경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적합한 거예요. 전쟁에 나갔으면 살아와야 돼요, 죽어와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 죽어야죠. 옛날에는 살아오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기라고 했어요. 기. 이 명리학에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이제 불선이에요. 불선.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리는 명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죽을 자리에 가면 죽어야 되고 살 자리에 가서는 사는 것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합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불선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이 말이 이제 자평진전에서 또 이 희신과 기신으로 나누었어요. 자평진전. 용신에는 다른 오행과 이제 섞여야 돼요. 섞이는 이제 비율이 있어야 돼요. 비율. 용신이 혼자서 활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용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배합이 이제 맞아야 돼요. 배합이라는 게 있어요. 용신의 배합. 짝배자예요. 배합.
용신에 이제 짝이 있어서 그 배합에 따라서 이제 길흉이 달라진다. 근데 배합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지진 않아요. 배합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지진 않지만은 책에서는 뭐 이제 길흉이 달라진다라고. 그렇지만은 용신이 활동하려면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그래서 이제 용신이 있고 용신의 배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유용지신이라는 게 있어요. 유용지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를 하느냐 그러면 중화를 맞추는 거예요. 중화. 인원용사 지신이 배합을 잘 섞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화라고 해요. 중화를 이제 요렇게 이제 중화를 쓰기도 하고 이제 요렇게 중화를 쓰기도 해요.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어떤 중화. 그래서 이 중화를 잘 맞추는 것을 유용지신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유용지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유용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이렇게 많거나 적을 때, 태과하거나 불급할 때 맞추는 거죠. 그걸 이제 유용지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관이 있다. 이제 지난주에 관이 있으면 이걸 중화로다가 이제 배합을 맞추려면은 재가 있어야 돼요. 배합을 맞추려면은 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관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 완전한 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로 달아서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데, 재성과 인성이 합한 요 이제 것이 관이죠. 이 관과 이제 일관과의 이제 그 균형이 맞아야 이 운행이 잘 될. 그러니까 중화라고 하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란, 시간은 잠시도 멈추어 있지 않잖아요. 우주는 계속 운행을 하죠. 그래서 이 우주관이라는 것이 이제 중화론이에요. 중화를 잘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상대편도 나만 중화를 맞추는 게 아니고 상대편도 중화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왕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쪽이란 뭐예요? 관과 일간이 중화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잘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유용지신이에요. 요 인원용사라고 하는 말은 연해자평에 나오는 말이에요. 연해자평에 나오는 말이고, 이 희신이다, 기신이다라고 하는 건 자평진전에서 이제 그 배합이라는 희신과 기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화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자평진전에서 이제 말을.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겠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는 문제를 또 우리는 제시를 해야 돼요. 대개 이제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실제로 따르는 사람들은 한 1, 2%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리학의 이론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를 정해야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정한 이론을 따른다면은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 때 매우 불리해요. 그러니까 명리학의 이론을 따르면은 상담이 통하지를 않고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명리학에 대한 토론을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명리학을 따르지 말라고 권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이제 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중심에 있는 어떤 그 한 사람처럼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이제 명리학을 누가 정했어요? 선조들이 정했어요. 그 선조들이 명리학을 정했으면은 우리는 그 명리학의 이론을 따라야 돼요. 이 명리학의 이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전구원령이다라고 해서
전구원령이라고 해서 오로지 전자, 전구원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어디서? 원령에서 구하라고 했어요. 전구원령. 그러니까 원령에서 구하라는 거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용신, 영, 천명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는 것은 이걸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전구원령. 그런데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먹고 살기가 편해요. 상담할 때 명리학의 이론을 따르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명리학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럴듯하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명리학을 쓸 때는, 사용할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아버지는 뭐예요? 돈줄이라고 봐야죠. 남편을 남편으로 보면 안 되죠. 남편은 뭐 스으로 봐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요구하는 진실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편관은 살이다. 편관은 나쁜 걸로 봐야 된다. 편의는 인간 말종이고, 식신은 배부른 돼지고, 정제는 돈 욕심만 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악담이 통하는 세상에서 악담을 계속하면서 살면 되지, 명리학이라고 하는 진실을 말하면 통하지 않아요. 편인을 보고 성각자라고 하거나 편관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통하지 않는다. 물론 고객한테는 가끔 통하지만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토론할 때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해야 해요. 수많은 세월 동안 명리학의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쓴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었어요. 배고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면서 살고 싶으면은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점술사들처럼 어떤 균형이다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일간이 신앙하니까 좋다 뭐 이런 일방적으로, 그렇죠?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편관을 말할 때 일방적인 말만 이렇게 하고 식신제살이네 뭐네 뭐 식신생제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면은 배고프지 않게 살아도.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좋은 말은 통하지 않고 나쁜 말은 무조건 잘 통하고 잘 따른다는 뜻이죠. 지금 세상.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인원용사가 있고 그리고 천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배합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거는 또 다른 것들과 이렇게 중화를 잘 맞춰야 된다고 되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연해자평에서부터 자평진정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시간을 이제 우리가 따질 때 월령이라는 게 있어요. 월령이라는 것이 있고 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8개로 나누고요. 요거는 이제 12개로 나누죠. 우리가 흔히 5월생이다, 4월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이지만은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축, 뭐 인묘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월령이라고 해요. 월령. 요거는 월령이라고 해요. 이 8개를 이제 우리가 월과 월령을 헷갈려 하니까 이제 여기에 새로운 어떤 용어를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품이다. 품이다. 풍이다. 학자들마다 막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근데 이제 배우는 학인들 입장에서는 월령이라는 의미와 월이라는 의미가 이제 헷갈리니까 이 월령을 이제 팔풍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용어를 새롭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거가 다르고 이거가 다른 줄 알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1년을 8개로 내놓은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자축, 인묘, 묘진 이렇게 내놓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팔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죠. 또 이제 이제 심지어 이제 8궤, 이제 주역의 그 8궤를 이제 빗들어서 이제 그 8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 이게 월령을 말하는 거예요.
월령 그러면 8개. 이걸 말하는 거죠. 묘진, 사오, 오미, 신유, 유술, 해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제 월령이라고 해요. 월령이라고 하니까 월령과 여러분들은 월을 헷갈리지 마시고, 누구가 이제 뭐 팔품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 월령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셔야지.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초보 때는 이런 용어를 쓰면은, 그렇지 않아도 명리학의 용어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용어의 혼수 속에서 가장 많이 힘들고 헷갈려 하는 게 이제 이런 용어를 놓으면 이거하고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령이냐 월이냐. 월이면은, 월령은 뭐냐, 인월이면 인묘월령이죠. 만약에 묘월이면은 인묘월령이냐 묘진월령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묘월이다 그러면 그냥 묘월을 얘기하는 거죠. 5월이다 그러면 그냥 5월인데 4월령이냐 5미월령이냐 따지는 것이,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이제 여기서 지금서부터 나눠야 돼요. 시간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먼저 두 가지로 나눠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이지라고 해요. 이지라고 해서 동지와 하지로 나누. 동지와 하지. 그러니까 동지하지, 그러니까 동지하지 이렇게 해요. 하지 동지. 출발점이 뭐예요? 동지에서부터 하지까지, 그리고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을 4개로 나누면 돼요. 4개로. 시간을 4개로 나눈 거 뭐냐 그러면 사시라고 해요. 사시라고 해서 이제 동지서부터 춘분에서 하지, 그리고 하지에서 추분에서 동지, 요렇게 4계절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걸 가지고 이제 춘하, 추, 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춘이고, 이거 하, 추, 동. 춘하, 추, 동을 이제 사시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사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립이라는 게 있어요. 사립이라고 해서 이제 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지, 입춘, 그리고 입춘에서 춘분, 춘분에서 입하, 입하에서 동지, 그렇죠? 동지가 아니고 저 하지죠. 하지. 하지에서부터 입추, 입추에서 추분, 추분에서 입동, 입동에서 동지. 요렇게 이제 8개로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이게 이제 요거예요, 요것이 이제 밑에 요거예요. 여기가 이제 입춘이 인. 그렇죠? 입춘에서 동지가 이제 묘진, 여기가 묘진. 입춘에서 춘분까지가 이제 인에서 묘, 묘에서 진, 진에서 그러니까 사에서 오. 요거 이제 입하 전까지니까 여기가 묘진이거든요. 입하에서부터 하지까지니까 4월에서부터 5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월, 축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을 나누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2개로 나누고, 1년을 4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8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책력을 쓰죠. 책력을. 그러니까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고 절기력을 써요. 절기력을 쓰기 때문에 절기력을 기준으로 이게 뭐 다 절기 이름이죠. 절기 이름. 여기다 15일씩 되어 있어요. 15일씩. 저 절기력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눠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중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또 이제 15일씩 나누어 가지고 24령이라는 것을 이제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령의 어떤 그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경의 특징. 그래서 자축월령이다. 그럼 자축월령의 특징. 그 특징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인원용사 지신에 들어있어요. 월령용사 지신이라고 해도 되고 인원용사 지신. 그러니까 월령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인원용사 지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월령에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당령이라고 해요. 당령이 들어있어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환경의 특징을 말을 하죠. 환경의 특징을 말한다면 이제 요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 주된 업무 내지는 임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령. 당당하다라고 해서 당당할 당자를 써요. 당당할 당자. 마땅하다, 당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령이라고 하는 인원 용사 지시에는 이제 당령이 들어있다. 그래서 월령, 즉 당령도 몇 개요? 당령이 당연히 8개죠. 아까 요거를 8개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8개로 나눴으니까 당령도 당연히 8개. 그러면 당령이 이제 8개면 이 당령의 상생식을 배워야 돼요. 당령의 상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환경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환경에서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얼마만큼 잘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업무 능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 능력 문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업무 능력 구비가 잘 되었으면 잘 되었을수록 가정에 소홀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업무 능력이 안 좋아야지 가정이 편안해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다, 그렇죠? 사람은 환경에서 그 요구하는 능력이 좋아야 돼. 환경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맞추다 보면 가정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업무 능력이 안 좋아야 좋지 않아야 가정이 편안하다. 이거는 남자들의 시각이에요. 남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왜 여자들은 능력이 안 좋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아요. 이제 그 당령이 있고 당령의 배합이 맞춰져서 당령의 배합이 맞춰지고 당령이 있고 당령의 배합이 맞춰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나 그러면 효과가 나오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개발을 하고, 그렇죠? 개발을 하고 그리고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을 하고 나면은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당령의 배합이라는 그 과정 속에는 여기는 뭐가 들었느냐 그러면 준비와 활용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활용이라는 거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효과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여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제 할 거예요. 먼저 원령에서는 이제 자축 원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축 원령. 가장 이제 먼저 하는 원령이죠. 이 자축 원령은 개수가 당령이에요. 개수가 이제 당령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주된 이제 임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당령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 업무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지, 얼마만큼 이제 잘 준비하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당령의 상생식이라고 해요. 상생식. 그 용신이 활동하기 위한 상생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당령이 개수가 당령이면 자월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개, 그리고 축월이다 그러면 개갑, 이래서 자축월령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계갑이 뭐냐? 이제 이게 상생시기라고 해요. 이게 자월은 이제 이게 신계라고 하는 것이 뭐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 물이 나오는 원천이란 뜻. 수원이 이제 효과를 잘 발휘를 하려면은 먼저 그냥 수원만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수원이 효과를 잘 발휘하려면은 기토와 계수가 있어야 돼. 기토와 계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과 무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수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윤택이라고 하고요. 요것을 소토라고 해요. 소토. 이 이게 지금 통변 용어들인데 이거를 외워두셔야 나중에 중급반에 올라가게 되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토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윤택하냐, 윤택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소토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렇게 따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윤택이 뭔지, 소토가 뭔지 지금 습득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신계를 잘 하려면은, 요렇게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계갑을 이제 하려 그러면, 갑병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갑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이라고 하고, 요거를 소토라고 해요. 그 소토는 뭐예요? 소토는 목국토가 소토예요. 소토. 발생은 뭐예요? 발생은 목이 병화를 생하는 걸 발생이라고. 그 소토에서는 뭐예요? 갑기만 있는 게 아니겠죠. 갑무라고 하는 것도 소토일 것이고, 을기, 을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목국토를 가지고 우리는 소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국토를 소토라고 하고요. 발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을병, 갑병 이거를 이제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그 말은 이제 병화를 생한다. 요거는 이제 소토는 목국토, 기토는 윤택은 이제 토국수 이렇게 말을 해요. 무토계수를 가지고 윤택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기토계수에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윤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신계갑이라고 하는 이제 당령의 상생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축원령은 계수가 당령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령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생식이 있어야 되는데, 신계, 먼저 자월의 신계, 축월의 계갑을 합쳐서 자축원령을 합치면 신계갑이 된다. 신계와 계갑을 이제 나눠야 돼요. 이렇게. 신계, 계갑.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계, 갑기, 그러니까 윤택과 소토가 있어야 이제 신계라고 하는 효과가 나와요. 효과가. 그러니까 준비와 활용을 이제 하려면은 여기서 활용은 뭘로 해요? 신계 하면은 신계갑이죠. 신계로 준비하고 계갑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당령이 누구예요? 당령은 계수잖아요. 이게 이제, 환경에 이제, 계수라는 업무고 이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라고 보이고 내가 준비하고 활용하는 거. 내가 준비를 잘 하려면은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갑기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계라고 하는 윤택한 환경,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자질, 뭐 이런 의미세요. 이게 운에서 오게 되면 환경이라고 하고, 신계해서 기계까지 있으면 타고난 나의 어떤 타고난 능력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타고난 능력. 그런데 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토라고 하는 것은 목국토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노력과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 이런 건 타고났어요. 타고났으니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소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윤택과 소토가 되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계수 당량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갑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계갑. 계갑으로 활용하려면은 갑목이 발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갑병, 목생화, 이게 이제 목생화를 발생이라고 하죠. 발생이 되었느냐, 또 역시 소토가 되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 신, 계수는 여기서 용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 갑, 병, 여기까지 있으니까 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 신, 계, 갑, 병.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자축원령의 이제 자축원령의 이제 배합이라는 거예요. 배합. 배합. 아까 이야기했던 희신, 희신, 희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걸 이제 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선하다, 불선하다, 여기 요렇게 되어 있으면 선한 거예요, 희신인 거예요. 이게 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도 돼요. 이걸 이제 그냥 상생식인데, 이게 상생식이라고 해도 되고 배합이라고 해도 되고 희신이라고 해도 되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유용지신이라고 해도 돼요. 균형을, 중화를 맞추는 유용지신이라고 해도 돼요. 뭐라고 불러도 돼요. 일단은 이것이 자축인묘원령의 이제 현재는 자축원령의 계수당령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준비 능력과 활용 능력.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갑병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토국수, 소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또 기계라고 하는 이제 윤택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수원.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계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생화라고 해요. 생화. 그냥 육신에서 생화, 극제 그 생화하고 이름은 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이 생화라고 하는 것이 계수가 그러니까 수생목을 생화라고 해요. 수생목을. 뭐 계을도 되겠죠. 계을도 이제 생화라고 하죠. 생화라고 하고, 임갑, 뭐 임을, 이런 것도 이제 생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생화는 계갑을 말하는 거예요. 수생목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화라고 하는 것은 계갑이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통변 용어로 말을 하면은 기계라고 하는 윤택, 신계라고 하는 수원, 계갑이라고 하는 이제 생화, 그리고 이제 갑병이라고 하는 발생,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들어있죠. 요것이 이제 자축을 계수가 가진 당령이고 거기에 대한 상생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수가 요렇게 배합이 또 되어 있지만,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병약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 내가 개발을 해야 된다. 신계로 뭐 개발을 해야 된다. 계갑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의지, 활용 의지가 지나치면 혹은 미약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개발 의지가 있다. 개발 의지가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거는 아니죠. 활용 의지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활용이 되는 건 아니죠. 너무 지나치거나 미약할 때는 그래서 이제 병이거든요. 활용 의지와 개발 의지에 의해서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오미원령, 가령 이 반대가 자축원령의 반대가 어디냐 그러면 오미원령. 오미원령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반대 계절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축원령과 오미원령이 똑같아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반대. 동지와 하지가 정반대죠. 그 같다라고 생각하셔요. 정반대인데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나중에 공부하기가 쉬워요. 자축원령의 신계가 뭐예요?
오미월령에 오면 뭐예요? 이게 을정이 되죠. 자축월령에 이제 그 당령이 계수였었어요. 오미월령의 당령은 정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화를 비교를 해볼 때, 그렇죠? 수화를 비교를 해볼 때 계정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지 하지죠. 하지. 이게 이제 이렇잖아요. 병임 이러죠. 그럼 이거는 여름이고 이거는 겨울이죠. 이건 겨울이죠. 그러니까 계절인 반대뿐만 아니고, 자, 신금의 반대는 뭐예요? 신금의 반대는 을목. 을목의 반대는 신금. 이걸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경금과 비교하는 거 항상 뭐예요? 간목이에요. 상극이 아니고, 상극이라 그러면 안 돼요. 상극이라 그러면 안 되고, 계수와 이제 대비되는 게 정화죠. 을목과 대비되는 게 항상 신금이에요. 신금과 대비되는 거 을목, 경금과 대비되는 거는 간목이에요. 그러면 신유술을 볼 때 대비를 어디 하고 하겠어요? 인묘전하고 하겠죠. 자축, 해자축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사오미 이러죠. 그러면 자축하면 오미가 되는 거예요. 자축하면 오미와 비교해서 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왜 이게 의미가 왜 같다.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공부하기가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그거 모르면은 이건 이거대로 다 외우고 이거는 이거대로 다 하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축월령에 계수를 하면서 갑자기 오미월령에 정화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자축하다가 갑자기 정화를 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병약을 이제 이렇게 이제 걸린다. 개발 의지, 활용 의지가 있다고 해서 개발되고 활용되는 게 아니다. 왜?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화로 오미월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미월령에는 정화고, 이제 정화의 상생시간, 그러니까 오미월령의 당령의 상생시간 을정경이에요. 을정경. 을정경이 당령의 상생시기라고 해요. 을정은 뭐냐 그러면 이제 특허를 내고, 을정으로 특허를 내고 이제 정경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계와 을정은 같은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인화라고 하죠. 인화라고 하고, 요거를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 정경을 재련, 을정을 인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재련과 여기서 이제 생화와 같은 말이에요. 계갑이나 이제 정경이나 이게 같은 의미예요. 계갑으로 활용하거나 인화로 준비해서 정경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말이에요. 계절이 다를 뿐이죠. 춘하절의 계갑, 내가 습득해서 가르친다, 교습한다. 습득한다 신계, 가르친다 계갑, 준비한다 신계, 활용한다 계갑 이렇게 되는데, 준비한다 인화, 을정, 활용한다 정경, 인화와 재련. 여기에서는 뭐 수원과 생화 다르죠. 근데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단지 이거는 춘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춘절이 아니고 가을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성인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렇지만 시작하는 거는 같아요. 을정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인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신계라고 하는 것은 유전인자, 우성인자를 물려받은 것과 같고요. 자질이 있어서 자질을 물려받은 것과 같고, 뭔가 이렇게 학문적, 지식적 어떤 거 이제 그 특허를 내는 것과 같다면은, 여기서는 어떤 그 기술적 특허를 내는 것과 같아요. 국가 자격증을 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하가 되고, 이제 여기서 오미월에 일단 을정경이 되고 있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1급 요원들이 나갔다, 막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거예요. 연봉이 5억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을정이 뭐 을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제 인하로다가 이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을정을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경갑이라고 하는 벽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화로다가 효과를 보려면 이 벽갑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금과 이제 간목의 벽갑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화가 되려면 왜 그러냐 그러면 오미월령은 이제 정화, 기토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토국수 기계를 뭐라고 했어요? 윤택이라고 했죠. 기계를 윤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계. 옥토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윤택이라고 했어요. 윤택, 옥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기가 되겠죠. 이거를 홍로라고 해요. 홍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로와 같은 거예요. 난로. 홍로.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홍로라고 해요. 홍로. 그러니까 이제 윤택과 같은 의미예요. 홍로, 윤택이 논과 같다면은 얘는 이제 밭과 같아요. 밭과 같아. 나무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면은 공장을 짓기에 아주 좋은 이제 환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 요소를 말해요. 여기서 을정기, 이제 을목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과거에 연구한, 특허를 받은 이러한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을목이 없어도 정기라고 하는 것은, 홍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경험한, 체험한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을정을 효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인화는 홍로와 같다. 여기 지금 토를 지금 넣지 않았지만 여기서 토가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듯이 정기라고 하는 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있어요. 정기경인 거예요. 을정은 안 들어있지만 정화와 경금, 재련 사이에는 기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화, 홍로, 재련 이렇게 이제 되겠죠. 홍로와 벽갑이 있어야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인화인데 여기 또 인화라고 해놨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쓴 것 같아. 을정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게 이제 정기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홍로 이걸 말한 거예요. 이 인화가 아니고 이거 홍로를 말하는 거예요. 홍로. 내가 시간 얘기해놓고 여기 잘못 적어놨네. 홍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홍로라는 게 있고 벽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준비와 활용이 잘 되어서 이제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화를 잘못하다가 보면은 이제 화가 이제 다해질 수가 있어요. 화다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목을 분할 수가 있죠. 화다 목 분을 할 수가 있어요. 효과를 내려고 하다가 잘못된다. 잘못되어서 그동안에 노력한 것과 들어간 시간을 그리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이제 화다 목분인 거예요. 대다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효과라는 것과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일을 하면은 준비하고 활용하면은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효과와 이 병을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효과가 나올 거다 그랬는데 병이 되어서 이거 원래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더 어려워진다든가, 분명히 합격한다 그랬는데 실패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효과와 병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효과와 병약을 잘 구분해야 돼요. 병약인데 이것이 효과로 보거나 그 효과를 병으로 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간절하게 원하는, 그렇죠? 그 자기 소원과 같은 거죠. 결국 효과라는 것은 그 소원이 지나치면, 효과라고 하는 이 소원이 지나치면 병을 만들게 돼요. 자기 파멸을 자초할 수 있어요.